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가운데 농축산물 비중이 높은 전북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새만금 저어새 보호를 위해 환경당국이 환경 생태용지를 조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수사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전라북도에도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공서 주변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도청 구내식당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외부로 식사를 하러 가는 무리도 눈에 띄지만 335 동료들끼리 몰려갑니다. 청탁금지법 첫날, 최대한 외부인과 약속을 잡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다 조심하겠죠. 일단은 직무와 연관성이 애매하면 일단은 더치페이 하는 거고. 이 때문에 주변 식당들은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일찍이 청탁금지법을 준비한 식당도 있지만 가격이 점심에는 간단한 메뉴들이니까 금액이 조금 저렴한 것들이 있었죠. 그걸 저녁에 판매를 해요. 소고기같이 단가가 높은 음식점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오늘 봐야 될 것 같은 예약 손님이 상당히 줄 것 같아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던 접대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 하지만 시행 초기엔 혼란도 예상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커피 한 잔 정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과일 하나 정도? 근데 그게 다 안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우려와 혼선 속에 법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작용만 부각돼 법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때는 또 이제 좀 설렁설렁해지고 처음에만 잘 모르니까는 열심히 좀 지키는 척 하다가 그럴 것 같거든요, 약간. 첫 발을 뗀 청탁금지법이 관심과 우려 속에 우리 사회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 청탁금지법 시행이 농도 전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농가와 관계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가 선물용 판매가 많은 한우나 화훼, 인삼 농가 등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간 1,000만 송이의 장미를 생산하는 도내 한 농업회사. 엔화 가치 하락으로 불과 3년 사이 수출이 반으로 준 데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이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꽃소비의 70%가량은 애경 사용이나 축하용인데 당분간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법 취지상으로 보면 참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우리 화훼 농가에게는 상당한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한우의 경우 추석부터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가격 때문인지 청탁금지법 때문인지 엇갈리는 해석 속에 업계의 긴장감이 일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와 함께 양대 명절용 선물로 4분의 1 이상이 소비되는 인삼 농가도 우려가 큽니다. 10만 원치 정도 선물을 해야 되는데 1인당 2만 원씩이나 3만 원씩 하니까 거의 뭐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감소를 하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24에서 32% 감소해 도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최대 91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포장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5만 원 미만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까 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경조 사용 외에 생활용 꽃소비를 유도하고 농축산물 수출 지원에 나서는 등 소비와 유통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주 시내 매출이 큰 쇠고기집 3곳을 정해 일주일간 매출 추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영란법으로 소 도축량이 급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고
도축 후 저장 기간이 법 시행 이전보다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적 보호종인 저어새 보호를 위해 환경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어새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사실도 드러나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고차원 기자입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저어새 보호 대책을 새만금 개발청에 요구했습니다. 2010년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전과 달리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가 급증한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경당국도 인정한 셈입니다. 공사 시기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소음이 큰 공정들은 좀 가급적 저어새들이 출현을 않는 시기에 한다든가. 환경당국은 다음 달 10일까지 새만금 개발청이 대책을 보내오면 적절성을 평가한 뒤 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사를 맡은 농어촌 공사가 제출하는 사후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보내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바깥쪽으로 조성하려다 미뤄진 환경생태용지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환경생태용지가 저어새 서식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환경단체와 견해가 엇갈리는 데다 현재 상황은 착수 시기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당국은 2013년부터 저어새가 늘어나 지난해에는 370여 개체까지 관찰됐다는 공식 보고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연구 활동의 성과를 동료 교사들과 나누고 수업을 개선하는 수석 교사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별도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보도에 정지로 기자입니다. 전주시내 한 중학교. 고전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교실에서 음악과 미술, 문학과 역사를 넘나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바하의 농부 칸타타와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을 접목시켜 다양한 자료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예술 융합 수업입니다. 그냥 공부를 하면은 지루한데 이렇게 쌤이 좀 더 재밌게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부가 잘 되고. 올해로 교직 경력 32년째인 수석 교사는 1시간 수업을 위해 몇 날 며칠을 준비하는 열정을 쏟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도안이라기보다는 작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라북도 도내 음악생들한테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석 교사는 현재 55명. 하지만 학생 수 100명 이상인 대상학교 10곳 가운데 한 곳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여전히 수석 교사의 권한이나 위상이 모호한 상황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지원자가 현저하게 적은 데다 기존의 교사 정원 안에서 선발하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갈등도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 정원을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만 되고 또 그래야만 학교 현장의 갈등 요인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를 비롯해 융합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교육 투자액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유은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들은 총 예산액 7조 6천여억 원의 0.1%인 76억 원을 교육 투자로 지원해 전국 17곳 자치단체 평균인 0.47%의 5분의 1 수준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순창구는 25개 학교에 10만 원만 지원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이 수서발 고속철의 전라선 증편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익산에서 전라선과 호남선을 분리하는 복합열차를 올 연말 개통되는 수서발 KTX에 도입해 전라선을 증편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경부선 KTX는 하루 74회에 달하지만 호남선은 24회, 전라선은 10회에 불과해 불균형이 심각한데 수서발 KTX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범 논란이 일면서 재심 중인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담당 형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진범 논란으로 재심 중인 익산 약초너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담당 형사였던 44살 박모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남편이 만취하여 이상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옷방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휴대폰에는 아내에게 가족을 부탁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지난 6월 살인 사건의 재심 재판이 시작되자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불법적인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 강요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희는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죄로 복역한 최 씨를 경찰서가 아닌 여관으로 데려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숨지기 전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죽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럴 분도 아닌데. 평소에 어떠셨던 분이세요? 괜찮으세요? 뭐 일이나 이런 건 좀 잘하시고. 경찰은 외부 침입 등 타살 혐의점이 없는 만큼 장례를 마치는 대로 유족 등을 상대로 박경희의 사망 동기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총선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4,600여만 원을 주고 지역신문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강수 전 고창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13년 특정업체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주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3년의 벌금과 추징금 각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리그 심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북현대 스카우터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심판 2명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30일 상벌위를 열고 전북현대 승점 4강과 강등 여부 등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현대가 기분 좋게 대승을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4골을 합작한 김신욱, 레오나르도 선수 등의 맹활약에 힘입어 FC 서울을 4대1로 완파했습니다. 전북현대는 다음 달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3골차 이상으로 지지 않을 경우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축제인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김제 지평선 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전주 세계소리 축제는 오늘 저녁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시작으로 판소리와 전 세계 28개국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농경문화 축제인 제18회 김제 지평선 축제도 오늘 개막해 농기구 체험과 아궁이 쌀밥 짓기 등 다양한 체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낙엽이 쌓인 도심 거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순창군이 관내 경로당의 조명시설을 전면 LED로 교체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남원시가 요천변 산책길 1.5km에 낙엽이 쌓인 낭만의 거리를 조성합니다. 독림교에서 노암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낭만의 거리는 11월 15일까지 떨어진 낙엽을 치우지 않고 관광객들이 가을의 운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낙엽을 받다 보면 깊어가는 가을의 운치를 흠뻑 만끽할 수 있고 가족과 연인에게 새로운 추억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 대승 한지마을에서는 한지 의상 패션쇼와 초대전이 열립니다. 한지 색으로 스며들다를 주제로 다음 달 27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초대 작가 작품 전시를 비롯해 한지 공예품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지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한지가 얼마나 훌륭한 우리 문화유산인 건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본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읍 시가 구절초 테마공원 주변 출영천 등 5개 하천에 수산자원 증식과 자연생태 환경 복원 등을 위해 동자개와 다슬기 9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순창군 관내 경로당의 형광등과 백열 등이 모두 첨단 LED로 바뀝니다. 교체 대상은 370여 곳의 경로당으로 LED 조명으로 바뀌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연간 44%의 전기요금 절약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형광등, 백열등 오래된 조명시설 때문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LED 조명 교체 사업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전력 소비 절감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우수 향토 기업에 인증서를 주고 지역 발전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10년 이상 된 지역 기업 가운데 경영과 기술,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된 우수 향토 기업은 모두 7곳으로 인증 현판과 보조금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북운동본부가 출범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사회복지협회 등 도내 18개 사회단체들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세 미만의 어린이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연간 5,100여억 원에 이르러 가계 부담이 크다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내년에는 입법이 되도록 도민 5만 서명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7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843명이며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의 73.6%인 523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정원 확보율은 전국 평균인 65.9%보다 8%가량 높고 전국에서는 7번째로 중위권 수준입니다. 해마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예산은 늘고 있지만 정작 특허 출원 실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위성건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를 제외한 R&D 예산은 2011년 3,97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958억 원으로 4년 새 24.8%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실적은 2012년 95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750건으로 줄어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미생물 산업에 2021년까지 1,832억 원을 투자해 국가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생물 자원 분류와 통합 관리를 하는 미생물 가치평가센터와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지원센터 등이 건설 중에 있으며 한국형 유형균주 산업화와 한국형 장건강 프로젝트 등 대형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미생물 산업은 약 14조 원 규모로 연평균 10.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생물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종목들의 초청 공연이 내일부터 사흘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지평선 청소년 영화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김제 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 현대무용의 팬덤 신화 LDP 무용단의 인기 대표 작품이 모레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전북대학교 기린극회의 가을 정기 공연이 오늘부터 사흘간 전대 학술문화관에서 열립니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한국 소리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전북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남부시장에서 열립니다. 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의 장인,
완주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오늘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향교는 다음 달 2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꼬마 신랑 장가가는 날을 재현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4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 먼 바다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